내가 태어나기 직전 엄마는 젊고 활기찬 여자였다. 대기업 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과 결혼한 흔히 말하는 좋은 집안의 사모였다. 그녀는 병원 로비에서 다른 산모들을 바라보며 눈빛을 반짝였고 의사와 간호사에게 새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쉬지 않고 늘어놓았다. 민우는 우리 집의 기쁨이 될 거예요. 공부도 잘하고 모든 걸 다 잘할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상냥했지만 그 안에는 자신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을 아이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강한 집착이 느껴졌다. 나는 그 순간에도 작은 존재로서 그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하지만 내 존재를 주시하는 시선이 있었으니 바로 40대 간호조무사 한민지였다. 그녀는 매번 내가 있는 공간을 지나칠 때마다 내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날카로움과 질투가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겪은 가정폭력, 부모의 불화, 자신이 결혼하지 못한 현실, 그리고 지금 내가 있는 이 산부인과의 젊은 사모에 대한 폭합적인 질투가 그녀 안에서 폭발 직전이었다. 그녀는 말없이 병실을 돌며 체크리스트를 확인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간호조무사처럼 보였지만 마음속에서는 폭수의 씨앗이 이미 뿌려진 상태였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엄마의 따뜻한 목소리 속에서 안도감을 느꼈다. 민우야, 오늘은 날씨가 좋네. 곧 태어나면 이렇게 맑은 하늘을 매일 보게 될 거야. 엄마의 웃음과 함께 나는 처음으로 외부 세계를 기대했다. 그 순간 그녀가 나를 바라보는 시선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었다. 마치 내가 아닌 다른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듯한 집착과 계획이 담겨 있었다. 나는 그저 작은 존재일 뿐이었지만 그 순간 이미 내 운명이 다른 손에 맡겨졌다는 사실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병원 복도를 지나가는 동안 나는 부모의 따뜻한 손길과 다른 간호사의 밝은 웃음을 느꼈다. 하지만 그녀의 그림자 같은 눈빛이 내 존재를 감싸고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계획이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아직은 오직 엄마의 사랑과 집안의 따뜻한 분위기만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하지만 세상의 질투와 뒤틀린 욕망은 이미 나와 같은 시간 속에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태어났을 때 엄마의 팔 안에서 처음 세상을 마주했다. 하지만 내가 받은 사랑과 손길은 사실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와는 달랐다. 병원 복도에서 조용히 눈길을 주던 그녀, 간호조무사 한민지가 내 운명을 바꾸었기 때문이다. 내 몸을 확인하고 있던 그녀의 손길은 의도적으로 나를 다른 아기의 자리로 옮겼다. 그리고 엄마에게는 다른 아이 정우를 안겨주었다. 그 순간부터 내 삶은 내가 속한 집이 아니라 다른 환경 속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자라난 곳은 장애인 부모님의 작은 집이었다. 아버지는 한쪽 다리가 불편했고 어머니는 손을 잘 쓰지 못하는 대신 양말을 만들어 팔며 생계를 이어갔다. 집은 늘 좁고 부족함이 많았다. 하지만 부모님은 나에게 있는 힘껏 사랑을 주셨다. 나는 어린 나이에도 부모님 일을 돕고 집안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책임감을 배웠다. 부족한 환경이 나를 강하게 만들었고 공부를 통해서만 세상을 조금씩 이해할 수 있었다. 반대로 정우는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집, 대기업 사장님 집에서 자랐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는 풍요로운 환경, 최신 장난감과 넓은 집,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 속에서 자랐다. 하지만 정우의 몸은 항상 약했고 잦은 병원 방문과 잔병 치레가 그의 일상이었다. 학교에 제대로 가지 못하고 집에서 의사들이 상주하며 케어를 받는 것이 그의 하루였다. 그는 언제나 피로와 질병 속에 있었고 아무리 풍족한 환경이라도 건강을 담보할 수 없었다. 나는 이 집에서 자라면서 노력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매일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고 방과 후에는 부모님 일을 도우며 손에 익은 노동의 가치를 알았다. 나는 단순히 성적을 잘 받는 아이가 아니라 부모님의 삶을 이해하며 작은 성공 하나하나를 쌓아가는 아이였다. 내 안에는 자연스럽게 감사와 책임이라는 단단한 뿌리가 자리 잡았다. 하지만 정우는 달랐다. 아무리 부모님이 부유해도 그는 자신의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했다. 힘껏 뛰어놀지도 친구들과 마음껏 시간을 보내지도 못했다. 그의 부모가 부유하다는 사실은 그의 삶을 온전히 바꾸지 못했다. 그런 정우를 바라보며 나는 알 수 없는 안도감과 함께 묘한 불편함도 느꼈다. 세상의 불공평함을 몸소 경험하며 나는 남들과 다른 방식으로 성장했다. 간호조무사의 계획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한쪽에서는 아이가 부유한 환경 속에서 건강을 챙기며 자라지 못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아이가 가난하지만 강인한 성격과 책임감을 키우며 성장했다. 나는 모르는 사이 나의 진짜 부모가 누구인지 알지 못한 채 작은 집에서 책임감과 자립심을 배우고 있었다. 이때까지는 단순히 행복하게 자라지 못하는 아이와 강하게 자라지만 부족한 환경이라는 대비만이 존재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자신이 느낀 사랑과 성장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정우는 풍족함 속에서도 자신의 한계를 느끼며 반항과 불만을 쌓아가기 시작했다. 나는 몰랐다. 내 안에 자리한 강인함이 언젠가 내 삶을 완전히 바꿀, 그리고 정우와 맞닿을 사건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세월은 빠르게 흘렀다. 나는 작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자라며 하루하루를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채워왔다. 부모님의 부족함을 느끼면서도 나는 매일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 공부가 끝나면 집안일을 돕고 부모님이 만드는 양말을 팔러 시장에 나가며 손에 익은 노동의 가치를 배웠다. 나는 피로를 느끼면서도 행복했다. 부모님의 얼굴에서 흐르는 땀과 웃음, 그리고 그들의 감사하는 눈빛을 보는 것이 나의 원동력이었다. 그와 동시에 정우가 어디에서 자라나는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풍족한 집안, 최신 장난감, 부모님의 끊임없는 관심과 부유함 속에서 자란 정우는 건강하지 않았다. 늘 잔병치레에 시달렸고 친구들과 뛰어놀지도 못했다. 학교에 가는 날조차 많지 않았으며 집에서는 의사들이 상주하며 케어를 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이름과 존재조차 알지 못한 채 내 일상과 공부에만 집중하며 성장했다. 성인이 되면서 나는 자연스럽게 미래를 고민하게 되었다. 공부를 잘해도 부모님을 돕는 일이 내 삶의 중심이었다. 하지만 세상의 기회는 나를 시험하기 시작했다. 나는 부모님과 함께한 날들을 바탕으로 더 큰 세상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키웠다. 그리고 마침내 내 인생의 첫 큰 시험이 다가왔다. 대기업 건설사의 최종 면접이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내가 면접을 보러 가는 건 단순히 취업이 아니라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노력과 부모님께 보이는 감사의 증명이었다. 면접장에 들어서자 사장님이 직접 면접관으로 앉아 계셨다. 순간 나는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긴장과 흥분이 뒤섞인 채 사장님의 눈빛을 바라보았다. 민우 씨,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나는 짧게 대답했다. 긴장 때문에 목소리가 떨렸지만 내 마음속 진심은 담았다. 사장님은 내 말과 표정을 하나하나 관찰하는 듯했다. 그때 사장님의 눈빛이 달라졌다. 무언가 알아본 듯 내 진한 눈썹과 곱슬머리를 보자 본능적으로 나와 닮았다는 감각이 스며들었다. 나는 그때까지 몰랐다. 내 눈앞에 앉은 이 사람이 바로 내 진짜 아버지라는 것을. 하지만 그 사실은 나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았다. 면접이라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는 단지 지원자로서 긴장하며 최선을 다하려고 했을 뿐이었다. 비서가 사장님의 지시를 받듯 내 배경을 뒤져보기 시작했다. 나는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내 삶에 숨겨진 어떤 비밀이 드러나려 한다는 불안감을 느꼈다. 그리고 그 순간 내 마음 한쪽에서 알 수 없는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솟구쳤다. 이 면접이 끝난 후 내 인생은 더 이상 단순히 부모님과 함께한 작은 집안에서의 책임감 있는 일상에 머물러 있지 않을 것을 직감했다. 내 앞에는 아직 마주하지 않은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정우의 모습은 그때까지도 내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하지만 사장님의 표정, 내 이력서에 대한 관심, 비서들의 뒤조사 모든 것이 곧 서로 얽히고 설킬 사건의 서막임을 예감하게 했다. 나는 알 수 없었다. 내 삶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흔들릴지, 그리고 정우와 내가 어떤 운명의 격돌을 맞게 될지. 면접이 끝난 후에도 심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사장님의 날카로운 시선과 묘한 표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평범한 신입사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내 존재를 깊이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이 계속 나를 따라다녔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 내에서 작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사장님은 내 이력서와 함께 내 출생 기록을 철저히 뒤지고 있었다. 비서는 내 가족과 과거를 조사하며 이전 산부인과 기록과 간호조무사의 이름까지 언급하기 시작했다. 나는 왜 이렇게까지 나를 주시하는지 몰랐다. 다만 그들의 시선과 행동에서 무언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직감을 느꼈다. 한편 정우의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부모님의 부와 권력을 거의 아무 생각 없이 소비하며 슈퍼카와 클럽, 술과 여자에 탐닉했다. 내가 부모님의 뒷바라지 속에서 철저하게 계획하고 성실하게 성장할 때 정우는 한 치 앞도 생각하지 않고 순간의 쾌락에 자신을 맡기고 있었다. 그의 SNS에는 매일 화려한 사진과 파티 영상이 올라왔고 친구들과의 자랑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풍족함과 화려함 뒤에는 불안과 공허가 숨어 있었다. 몸이 잦은 병치레로 약하고 성인이 되어도 부모의 관심에만 기대어 살아온 그는 삶의 책임감을 체감하지 못한 채 얕은 행복에 몰두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존재를 알지 못했지만 어딘가에서 이와 같은 삶이 나와 얽히게 될 운명을 예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동안 나는 작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했던 삶을 반추하며 나의 정체성과 가족에 대해 깊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왜 사장님은 내 존재를 그렇게 주시하는가? 왜 내 이름과 기록을 이토록 철저히 조사하는가? 마음 한구석에서는 긴장과 불안이 커졌고 동시에 두려움과 기대가 얽히며 나를 압박했다. 그때 처음으로 산부인과에서의 사건이 머릿속을 스쳤다. 과거 간호조무사가 내린 결정, 나와 정우의 출생이 바뀐 그 사건. 그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까지 알고 있던 모든 가족과 삶의 기반이 흔들릴 수 있었다. 나는 부모님을 사랑했고 그분들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내 진짜 뿌리를 알고 싶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동시에 솟아올랐다. 며칠 뒤 사장님은 직접 내 근무 시작일 전 조용한 사무실로 날 불러 앉혔다. 민우 씨 혹시 가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당황했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키워주셨습니다. 그 말에도 사장님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마치 내 마음속 깊은 부분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이제 나는 알 수 있었다. 단순한 회사 면접 이상의 사건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나와 닮은 사장님의 직감, 정우의 방탕한 삶, 간호조무사의 과거 범죄, 그리고 내 진짜 출생의 비밀.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전까지는 내 마음속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나는 혼란과 불안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진실과 맞서야 한다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정우라는 존재가 내 삶에 어떤 방식으로 스며들지 혹은 위협이 될지 그 끝을 아직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필연임을 나도 모르게 예감하고 있었다. 며칠 후 사장님의 지시로 나는 산부인과 과거 기록과 관련된 몇 가지 문서를 보게 되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확인용 자료인 줄 알았다. 하지만 문서 속 이름과 날짜, 그리고 그 안에 남겨진 작은 메모들에서 알 수 없는 긴장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이 기록을 본 순간 나는 이미 직감했다. 내 출생과 관련된 사건,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던 날 간호조무사 한민지가 병원에 다시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보다 훨씬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후회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그때 아이를 바꿨습니다. 민우 씨, 당신과 정우 씨가.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심장이 멈출 듯한 공포와 혼란이 몰려왔다. 나는 말을 잃고 숨을 고르며 머릿속으로 사건을 되짚었다. 내가 사랑하며 자란 부모님은 진짜 친부모가 아니고 정우가 나의 진짜 아버지에게서 태어난 아이라는 것. 동시에 지금까지의 내 삶과 모든 성취가 부모님 덕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딘가 잘못된 세상의 규칙 속에 놓여 있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계속해서 실토했다. 그날 제가 질투와 분노로 아이를 바꿨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아이는 지금 정우 씨고 민우 씨가 키워진 부모님은 장애인 부부였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내 마음을 찢어놓았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눈앞의 현실은 숨길 수 없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그제야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내가 언제나 성실하고 노력하며 자랐던 이유, 정우가 늘 병치레를 하며 부모의 보호 속에서 방탕하게 자랐던 이유, 그리고 사장님이 내게서 느꼈던 친밀감과 이상한 직감이 모두 이 사건과 연결되어 있었다. 정우의 이름을 떠올리자 갑자기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는 방탕하고 순간의 쾌락에만 빠진 삶을 살면서 내 존재를 모르고 살아왔겠지만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연결고리에 놓여 있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정우에게 느껴지는 묘한 원망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사장님과 이영숙님은 곧바로 내게 다가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민우야, 우리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지만 진짜 너의 부모를 알아야 했어. 이제 모든 것을 알았으니 마음이 얼마나 혼란스러울지 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몰려오는 혼란과 슬픔을 느낄 뿐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감사한 마음도 느꼈다. 나를 키워주고 사랑해준 장애인 부모님, 그분들이 없었다면 나는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다. 그 감사함과 충격이 뒤섞인 상태에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몰랐다. 친부모와 재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사랑과 믿음을 배신할 수 없었다. 정우에 대한 생각도 나를 괴롭혔다. 그는 나의 존재를 몰랐고 이제 진실을 알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른다는 불안이 스멀스멀 다가왔다. 나는 그가 자신을 얼마나 방탕하게 키웠는지, 그리고 자신에게 탁칠 비극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걱정했다.
사장님은 내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질문과 고민이 뒤엉켜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방 안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민우라는 이름을 가진 내가 누구인지, 정우와의 연결은 어떻게 될지, 친부모와 내가 마주할 때 어떤 감정을 느낄지,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앞으로 어떤 결정과 행동을 하든 내 선택이 누군가의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이제 사건은 단순한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펼쳐질 충격적이고 가혹한 결과를 예고하고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아무리 혼란스럽더라도 반드시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그리고 이 선택이 단순히 나의 삶만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임을 절실히 느꼈다. 그날 밤 집 앞 초인종 소리에 놀라 나는 문을 열었다.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다. 어두운 골목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그 사람의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날카로운 빛이 섞여 있었다. 순간 직감했다. 정우였다. 그는 예전의 방탕하고 무책임한 모습이 아닌 날카롭고 위협적인 태도로 내 앞에 서 있었다. 나는 숨이 막혀 그대로 굳어버렸다. 정우가 내게 한마디 던졌다. 민우, 내가 나타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은 없었어. 그 짧은 말 속에서 나를 향한 분노와 원망이 전해졌다. 순간 나는 몸을 뒤로 물렸지만 정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손에는 흉기가 들려 있었고 나는 순간적으로 모든 공포가 내 몸을 얼어붙게 만드는 것을 느꼈다. 나는 달려가서 피하려 했지만 한순간에 움직임이 늦었다. 그때 마치 천천히 시간이 흐르는 듯한 순간 장애인 아버지가 내 앞에 나타났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몸을 막아서며 흉기를 몸으로 받아냈다. 찌릿한 고통이 그를 강타했지만 그는 민우인 나를 향한 걱정과 보호의 마음으로 움직임을 멈추지 않았다. 나는 두려움과 죄책감 속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정우는 예상치 못한 저항과 충격에 놀랐지만 곧 정신을 차리고 달아났다. 그가 도망치는 동안 나는 장애인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고 피가 흐르는 그의 몸을 바라보며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순간 이 상황이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내 삶과 주변 사람들의 모든 운명을 바꾸는 결정적 순간임을 깨달았다. 긴급하게 구급차가 도착했고 나는 아버지를 부축하며 응급실로 달려갔다. 아버지의 몸은 심각한 상태였지만 의사들은 최선을 다해 치료를 시작했다. 그 순간에도 머릿속에서 정우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결과가 이어질지 수없이 고민했다. 며칠 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다. 정우가 결국 붙잡혀 구속되었다는 소식이었다. 그의 폭력과 위협, 그리고 나를 향한 원망이 결국 법적 심판을 받게 된 것이었다. 마음 한편에서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 모든 일이 나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남겼는지도 절실히 느꼈다. 장애인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마음속 깊은 감사와 미안함을 나누었다. 그들이 없었다면 나는 이 순간까지 살아남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리고 동시에 정우의 폭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모든 사람이 이 사건을 통해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지 나는 스스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건으로 나는 깨달았다. 과거의 잘못과 비밀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고 그것을 숨기거나 회피하려 할수록 더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나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하든 내가 진정으로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 용기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정우가 구속되어 감옥에 들어간 뒤에도 나는 마음 한편에서 복잡한 감정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단순히 원망의 대상이 아니라 나와 얽힌 인연 속에서 자신만의 고통과 혼란을 가진 존재였다. 그 사실이 나를 더욱 괴롭혔지만 동시에 시청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참교육적인 순간으로 연결될 사건이기도 했다. 나는 이제 내 삶을 돌아보고 진짜 부모님과의 관계, 나를 키워준 부모님과의 관계,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내 길을 냉정하게 고민해야 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라 각자의 삶과 선택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며 결국 정의와 책임의 문제로 귀결되는 순간이었다. 정우가 붙잡히고 감옥에 수감된 이후 나는 한동안 정신이 몽롱했다. 마음속에서는 안도감과 죄책감이 뒤엉켰고 장애인 부모님이 아프신 몸으로 나를 지켜준 순간이 계속 떠올랐다. 매번 밤이 되면 그 장면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살아남은 것은 그분들의 희생 덕분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 후 몇 주 동안 나는 학교와 일을 병행하며 정신없이 지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정우가 감옥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불안과 고민이 끊이지 않았다. 동시에 사장님과 이영숙 사모님이 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도 마음 한편에 계속 맴돌았다. 그날 사무실에서 갑작스레 연락이 왔다.
사장님과 사모님이 나를 만나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는 긴장과 설렘 속에서 그들을 만나러 갔다. 그들의 얼굴에는 슬픔과 안타까움, 그리고 묘한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사장님 김동석은 나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민우야, 내가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다. 그리고 이제 모든 걸 알게 되었구나. 나는 고개를 숙이며 마음속 깊이 쌓였던 긴장과 불안을 숨기려 애썼다. 동시에 사모님 이영숙은 눈가를 붉히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민우야,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해. 하지만 우리도 널 알고 싶어. 그 순간 나는 내 마음속에서 많은 생각이 교차했다. 진짜 부모님과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그리고 정우와의 사건까지. 모든 것이 얽혀있는 가운데 나는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어떤 길을 걸어야 할지 고민했다. 정우는 감옥 속에서 점점 변해가고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했지만 시간을 보내며 자신의 잘못과 폭력, 무책임함을 돌아보았다고 한다. 그러나 그 변화가 내게는 안도감보다도 경계심을 남겼다. 나는 그를 단순히 용서할 수 없었다. 감옥에서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보내는 정우의 변화는 앞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의 삶을 어떻게 마주하게 될지에 대한 암시이기도 했다. 나는 매일 장애인 부모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건강과 안녕을 챙겼다. 그분들의 작은 미소와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은 내 마음을 조금씩 치유했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사장 부부와의 관계에서 미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그들은 나에게 다가오지만 나는 아직 마음을 완전히 열 수 없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선택해왔는가? 진짜 부모님과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 그리고 정우와의 사건까지. 모든 것이 내 삶을 바꾸었고 나는 이제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동시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은 아직 누구도 알 수 없었다. 정우가 감옥에서 나오는 날 나는 과연 그를 마주할 수 있을까? 사장님과 사모님은 나를 진심으로 받아들일까? 그리고 나는 지금 내 곁에 있는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충분히 감사와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이 모든 불확실함과 기대감 속에서 나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의 중심에 서 있었다. 과거의 상처와 진실, 복수와 용서, 사랑과 책임. 모든 것이 얽히고 설킨 이 삶 속에서 나는 점점 더 단단해지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앞으로의 순간들 속에서 나와 정우, 나와 부모님, 그리고 나와 진짜 부모님이 만들어낼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정우가 감옥에서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두려움이 먼저 앞섰다. 그가 내 앞에 서게 된다면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출소한 정우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마주할지, 나는 그를 막을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출소 후 첫날 나는 학교와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던 길에 휴대폰 진동을 느꼈다. 메시지였다. 확인하자 정우가 직접 보낸 문자였다. 내용은 짧았지만 의미심장했다. 오늘 밤 집 근처에서 만나자. 나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장애인 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릴까,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지만 부모님은 오히려 나를 믿고 스스로 지혜롭게 대응하라고 하셨다. 그 말이 맞았다. 나는 두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선택해야 했다. 밤이 되자 나는 창문 너머로 정우의 그림자를 보았다. 그는 이전과는 달리 날카롭고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서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며 그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장애인 아버지께서 내 옆에 나타나셨다. 민우야, 조심해야 한다. 짧은 경고였지만 마음속에서 엄청난 무게로 다가왔다. 나는 아버지께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가 다가오는 순간 그는 허를 찌르듯 손을 휘두르며 위협했지만 아버지께서 그 순간 몸으로 막으셨다. 나는 멈춰 서서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흉기가 아버지를 향해 날아갔고 나는 그 순간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정우는 놀라 도망쳤지만 경찰이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하여 정우는 붙잡혔고 다시 감옥으로 향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모두가 알았다. 사건 이후 나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 있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사장님과 사모님이 장애인 부모님을 찾아와 치료와 지원을 제공하셨다. 나는 그분들이 나를 위해 손을 내밀어준다는 사실에 감사했고 동시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의미를 되새기게 되었다. 사장 부부는 정우의 잘못을 알면서도 나를 보호한 장애인 부모님에게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를 표했다. 나는 그동안 몰랐던 내 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진짜 부모님이건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이건 모두 내 삶의 일부였다. 그 사이에서 나는 스스로 선택해야 했다. 단순히 돌아가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나를 지켜주고 사랑해준 부모님 곁에 남는 것이 옳은가? 그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었다. 정우가 다시 감옥으로 돌아간 이후 나는 매일 부모님과 함께 일상을 보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남았다. 이번 사건이 내 삶의 끝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선택과 사건이 나를 기다릴지 나는 아직 모른다는 사실이 계속 마음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내가 사랑하고 나를 키워준 부모님을 지키며 살아가겠다고. 그리고 정우처럼 자신을 망가뜨리는 길이 아닌 책임감과 사랑으로 삶을 이어가겠다고. 그 순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짜 용기란 폭력과 혼란 속에서도 자신의 선택과 삶을 책임지는 것이며 누군가에게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이 깨달음은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모든 이야기의 중심이 될 것임을 알았다. 정우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간 후 나는 한동안 마음이 뒤숭숭했다. 그가 저지른 폭력과 위협이 내 삶에 미친 영향은 단순히 사건 자체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나는 이제 진짜 부모와 나를 키워준 부모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했다. 사장 아버지 김동석과 어머니 이영숙은 사건 이후에도 꾸준히 나를 챙기려 하셨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내 안위를 확인하고 나에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보이실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겁게 흔들렸다. 그분들이 보여주는 관심은 솔직히 나에게 큰 위로였지만 동시에 죄책감과 혼란도 함께 안겨주었다. 내가 원래 그들의 아들이긴 하지만 나는 장애인 부모님 곁에서 자라며 그분들의 사랑과 희생을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왔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날 키워준 아버지께 솔직히 말씀드리기로 결심했다. 거실에 앉아 두 분을 바라보며 긴장된 마음을 숨기지 못했다. 저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어머니께서 내 손을 꼭 잡으셨다. 아버지께서는 한동안 아무 말씀 없으셨지만 눈빛만으로 이미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셨음을 알 수 있었다. 나는 숨을 깊게 들이쉬고 감정이 격해져 흐느끼던 말을 이어갔다. 정우 때문에 그리고 저 때문에 많은 일이 있었죠. 하지만 저는 여기서 자란 게 행복했어요. 두 분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요. 그 말이 끝나자 아버지께서 내 어깨를 살짝 토닥여 주셨다. 그 순간 나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진정한 의미의 부모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부모가 DNA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보살핌, 책임감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이었다. 사장님 부부와도 조심스레 거리를 두며 접촉을 이어갔다. 김동석 사장님은 가끔씩 나를 찾아와 진심 어린 조언과 격려를 건네셨고 나는 그분의 관심과 배려 속에서 내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대기업 집으로 돌아가거나 그들의 재력을 누리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다. 그 선택은 내 삶의 주체를 잃는 길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우 사건도 마음 한편에서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 그는 감옥에서 여러 차례 내 소식을 듣고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되었지만 내게 상처를 남긴 과거는 지워지지 않았다. 경찰과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을 통해 정우는 결국 자신의 폭력과 위협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교정 프로그램을 받게 되었다. 감옥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큰 교훈이 되었고 나는 그 사실만으로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지만 한편으로는 안도할 수 있었다. 이 모든 일 이후 나는 키워준 부모님과 함께 평범한 일상을 이어갔다. 학교와 일을 병행하며 부모님을 도왔고 집안일과 생계를 챙기는데도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이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더 이상 두려움이나 혼란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있었다. 정우와 정체불명의 과거, 그리고 대기업 부모님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도 나는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책임지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나는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앞으로 다가올 삶에서도 사랑과 책임, 그리고 감사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리라고.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부모님과의 대화를 떠올렸다. 과거의 사건과 상처를 떠올리며 마음이 흔들렸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평화와 결단을 느낄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내 삶의 주체이며 나를 지켜주고 사랑해준 모든 이에게 감사하며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정우가 감옥에 들어간 뒤 나는 오랫동안 마음속 깊은 혼란과 불안을 느끼며 지냈다. 그가 내게 저지른 위협과 폭력은 단순히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 내 삶에 대한 질문과 진짜 부모와 키워준 부모 사이에서의 선택이 나를 끊임없이 괴롭혔다. 하지만 동시에 나는 깨달았다. 어떤 시련이 와도 결국 내 선택과 책임이 나를 정의한다는 것을. 장애인 부모님과의 일상은 여전히 바쁘고 힘들었다. 부모님은 여전히 양말 장사를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나는 학교와 일을 병행하며 그들의 삶을 돕는다. 하지만 이제는 이전과 달리 마음 한편에 자신감과 자부심이 자리 잡았다.
나는 이 부모님 밑에서 자라온 내가 자랑스러웠고 그들이 나에게 준 사랑과 희생이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매일 느꼈다. 김동석 사장님과 이영숙 사장님은 정호 사건 이후에도 나에게 관심을 보내주셨다. 그들은 내 선택을 존중하며 강요하지 않았다. 가끔 병원을 통해 나를 챙기고 작은 격려와 조언을 주셨다. 나는 그들의 관심을 감사히 여기면서도 내 삶의 중심은 여전히 키워준 부모님과 함께였다. 정우가 감옥에서 교정 프로그램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가 다시 사회에 나올 때까지 나는 그가 저지른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한 줄기 사이다 같은 정의감을 느꼈다. 세상에는 결국 자신이 한 행동에 책임을 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정우는 비로소 몸소 경험하게 될 것이다. 어느 날 밤 나는 부모님과 함께 거실에 앉아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버지께서 내 손을 잡고 내가 잘 컸다. 우리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한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 있던 불안과 죄책감이 한꺼번에 풀리며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머니께서 내 등을 쓰다듬어주며 우리는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길 바란다고 하셨을 때 나는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진짜 부모가 누구냐, DNA가 누구와 닮았느냐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다. 내 삶을 책임지고 나를 사랑하고 지켜주는 존재가 부모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나는 키워준 부모님의 품 안에서 성장했고 그 덕분에 오늘날 내가 된 것이다. 정우가 남긴 상처와 사건의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지만 그것마저 나를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세상은 불공평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만 올바른 선택과 책임이 결국 정의를 만든다는 사실을 몸소 확인한 순간이었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가올 삶을 상상했다. 장애인 부모님과 함께하는 소박하지만 단단한 일상, 그리고 나를 진심으로 믿고 지켜주는 사람들. 나는 그 삶 속에서 감사와 책임,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나는 내 삶의 주체로서 올바른 선택과 책임을 다하며 살아가리라고. 이제 나는 과거의 혼란과 상처를 뒤로하고 새로운 하루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키워준 부모님, 진짜 부모님, 그리고 나를 둘러싼 모든 인연들에게 감사하며 나는 내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걸어가기로 했다.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